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그리고 미국 모두 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선은 미국부터 보실 텐데요. 종가를 보시면은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 지금 1.6%, S&P 500은 거의 2% 가깝게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68%, 상당히 강하게 회복하는 흐름이었죠. 이제 거의 12,000선 회복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관점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했었던 두 가지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적이고요. 두 번째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실적부터 보시면 우선 소매 판매 쪽,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잘 되면 이 미국은 잘 흘러간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월마트를 비롯해서 타겟까지 이런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반전되는 그런 변화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모닝쇼 때 백화점 노드스트롬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루 지나는데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에서 좀 실적을 잘 냈습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이로 인해서 또 소매 유통업체인 달러제네럴 그리고 달러트리, 국내로 따지면 약간 다이소 같은 곳입니다. 모두 다 두 자릿대의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견고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냈다라는 것이 이날 시장의 그런 걱정을 싹 한번 날려주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저가 이런 소매 업체들 역시 실적 자체는 잘 안 나왔지만 그동안 손실이 컸었던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하루입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혼재지만 그중에서 1분기 미국의 GDP를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GDP 자체는 하락을 했습니다. 안 좋은 내용인데 조금 더 파고들고 보면 알고 보면 좋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GDP가 발표되기 전에 이제 어제 연준에서 2분기 GDP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분기 성장률이 1.4에서 1.5로 하향 조정이 됐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기존의 2.7%에서 지금 3.1%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전체 그림보다는 이런 세부적인 핵심 지표를 좀 더 체크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고 투자 심리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제도 상승을 했고 오늘은 더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회복을 했고요. 임의 소비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등입니다. 이제 경기 소비재로 좀 묶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소매업체 호실적, 앞서 이제 백화점 업체들 그리고 뭐 달러 제네럴, 달러트리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분위기가 전환되는 역할을 이 경기 소비재가 끌고 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유일하게 하락을 했던 게 부동산입니다. 뭐 많이 밀린 건 아니고 약보합 정도가 되겠는데 경제 지표 중에서 오늘 이제 4월 펜딩사에서 집계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6개월 연속으로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의 우려가 표명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하락한 게 거의 없죠. 그 가운데 대형 IT 종목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종목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시키는 역할까지도 하는 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그대로 이 대형 IT 종목들 그동안 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우선 시가총액 1위 애플입니다.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전담하고 있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2.3%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2%나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하루 동안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됐던 것은 이제 신형 아이폰 14이 되겠죠. 이제 이게 좀 더 차질을 좀 빚을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영향 때문에 차질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애플사에서 그런 차질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부분이 확실하게 좀 해소된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 옆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같이 연결을 해보시면은 이제 애플의 부품사들이 여기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쿼보나 스카이웍스 그리고 퀄컴 이런 회사들이 동반해서 2에서 3%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과 관련된 걱정이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오른쪽으로 좀 넘어와 보시면은요. 테슬라야 워낙에 변동성이 세지만 7.4%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다. 테슬라가 독일에 공장을 열었죠. 근데 이 공장을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매출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테슬라 하면은 일론 머스크 CEO의 이런 트위터 인수가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었는데, 원래 이 일론 머스크 CEO가 갖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돈 가지고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됐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그거 안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7.4% 올랐고, 동반해서 이제 트위터도 이 메타 플랫폼 옆에 이렇게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6.3% 올라가면서 이날은 인수와 관련해서는 테슬라도 좋고 트위터도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3.8% 크게 회복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반도체 흐름은 이번 주 들어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개선이 되는 움직임이다라고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좋았습니다. 대장주인 엔비디아 5.1%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 급락했었고, 국내 증시에서 좀 부담 요인이 됐었던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요. 증권사들에서는 지금 이 하향되는 것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또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실적은 계속해서 강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이렇게 엔비디아가 살아나게 되면서 메모리 쪽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4%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 합병과 관련해서 또 다른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브로드컴입니다. 3.58% 올라갔는데요. 클라우드 회사를 인수한다고 어제 말씀을 대략 드렸었는데, 좀 더 인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화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올랐고, 인수가 되는 VM 웨어라는 회사 역시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매업종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네, 굉장히 좀 작은 회사들의 그런 실적 자체가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건들고 있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함이 대충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메이시스라는 백화점 회사가 작습니다. 한 이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19% 올랐고 매출이 53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다 주당 순이익은 0.82달러.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아주 강한 실적을 좀 보여줬었고요.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메이시스에서 시작됐던 긍정적인 흐름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면서 이제 여행 그리고 레저 그리고 밑에 있는 항공 쪽까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퍼진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코스트코하고 갭이 역시 소매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코스트코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간에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죠. 그렇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 소매업이 좀 살아난다라는 부분은 끝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괜찮았는데요. 알리바바. 대표적인 중국의 전자상거래고, 이제 미국 종목으로 따지면 아마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322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55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내용이었었고요. 회사는 수익 발표를 하면서 수익이 주로 미국보다는 중국 상거래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바이두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종목들이 뭐 11월에 뭐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압박들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숫자로 지금 살아나고 있다. 소비 쪽은 괜찮다라는 걸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무려 14% 올라갔고요. 이렇게 알리바바가 올라가다 보니까 판듀어듀어하고 그리고 바이두 이런 관련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도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같이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약간의 우려에 대한 포인트로 이제 갭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의류업체가 되겠는데요. 실적이 좀 안 좋았죠. 매출이 34억 8천만 달러. 매출 정도는 예상에 부합을 했는데 주당 순손실이 0.44달러입니다. 예측보다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전망 역시 갭에서 부진하게 좀 제시를 하게 되면서 매크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 봉쇄에 대한 원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데 장 후반에는 어쨌든 이쪽에 좀 안 좋게 좀 포인트를 맞춰지게 되면서 9.39%. 이제 이거는 장중하고 장 후반 거를 같이 좀 합산한 겁니다. 지금 두 자릿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어제 좀 살아났다가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이 눌리는 흐름입니다. 9.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도 이제 한 박자 늦게 시차를 반영하면서 FOMC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ECB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는 좀 부담은 되기는 하는데 연준이 더 공격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1.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영국만 0.5% 제한적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와 관련해서 EU에서 계속 러시아산 원유를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합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EU 의장이 5월 30일 날 개최되는 회의 때 이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날 유가는 3.4%나 올라갔습니다. 이게 원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1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이제 공급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 반영되면서 0.2% 올랐고요. 지금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안전자산이지만 금값은 0.1% 상승, 그리고 국채가 수익률은 채권 수요가 좀 강하게 7월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강했지만 안전자산도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시장이 강하게도 상승을 했습니다. 좀 살아나고 있었던 시장, 세부적으로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소매 업체들의 실적 개선 소식과 최근에 지수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겹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6에서 2.7%에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노스트롬에 이어 오늘은 미국 최대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 그리고 소매 업체 윌리엄 소노마, 중국의 알리바바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각각 19%와 13%, 그리고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소매업 전반을 끌어올린 데다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610억 달러의 소프트웨어 업체 VM웨어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IT 업종 전반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 또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에너지 업종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반면 오늘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였는데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1사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직전 분기보다 연율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앞서 발표된 속보치 1.4%와 시장 예상치였던 1.3% 감소를 하회한 반면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발표한 5월 제조업 합성지수는 2개월 연속 둔화된 23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치 22를 소폭 상회했고,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주간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명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1만 5천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 주택 매매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매매 선행지수 4월 펜딩 홈세일스, 즉 에스크로가 오픈된 잠정 주택 매매 건수는 6개월 연속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달 대비 3.9%가 하락한 99.3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 감소를 하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1% 하락하면서 11개월 연속 하락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 지수는 2001년을 100으로 두고 수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가 전달보다 16.2% 급감했으며 서부와 남부는 각각 4.3%, 4.7% 감소한 반면 중서부는 전달보다 6.6%가 증가했던 가운데 협회 측은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2022년 기존 주택 판매도 9% 감소하고 주택 가격의 상승세도 연말까지 5%대로 완만해질 것이라면서 4월 펜딩 계약은 높아진 모기지 금리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IF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성장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통화 긴축 등이 글로벌 성장세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면서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4.6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협회 측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기존의 5.1에서 3.5%로 둔화될 것이며 유로존의 성장률은 전쟁 여파로 기존의 3에서 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제도의 긴축 영향으로 장기금리가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당시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성장률 역시 2.5%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도 둔화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1조 6,800억 달러에서 올해는 9,720억 달러로 줄게 되고 중국을 제외할 경우 유입액은 지난해 1조 달러에서 올해는 6,450억 달러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테라 사태 이후로 한번 들썩인 다음에 약간 좀 소강 상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가운데 연결을 해서 이제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이 증권사들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코엔이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즉 매수로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주가는 4%가 상승해 69달러 87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코엔 측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여전히 크지만 코인베이스는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면서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이 성장하는 암호화폐 경제에 대한 순수 플레이라며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자산 주기의 변화를 통해 지속되도록 구축된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테라코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의 보안 인프라는 규정 준수 의지는 경쟁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회사가 2, 4분기 중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 상품 출시 역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전일 종가 대비 약 6.5%가 높은 85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준이 주목하는 상무부의 4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3%의 상승이며 이어서 4월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미시간 대학의 4월 소비자 태도 지수 최종치가 발표될 예정이며 빅라스, 캐노피 그로스, 히베링크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